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처가 갑질이란, 상견례와 처가의 갑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시월드라고 얘기를 불렀잖아. 그래서 시월드에서 갑질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그걸 당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월드 당했던 거는 뭐냐면, 시월드라기보다는, 그때 저희 집은 IMF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안은 공무원 집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았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게 용돈 같은 것도 조금 덜 챙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게 지금도 아직 살아 있거든. 그 할머니가 살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는 아니야. 재혼을 하신 어떻게 보면 계모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조금 쫑크를 줬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쫑크를 줬어. 어린 어반이와 어반이 형한테까지. 내가 이제 그걸 기억해서 아직도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아. 근데 그때는 그런 뭔가 시월드 같은 게 있었고 막 며느리들 막 줄 세워놓고 막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나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많이 사라졌어. 뭐 물론 어딘가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요새 느끼는 건 그 반대. 처월드가 훨씬 심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그런 상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친구도 그걸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온 그 사례도 여기에 딱 부합되는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좀 우울하다는 남자의 글이 올라왔어. 그래서 왜 우울하냐면 6년을 만났어. 그래서 돈 좀 모으고 이게 결혼하자고 계속 미루다가 뭐 이제 집은 꿈도 못 꾸고 이러다가는 아예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여자친구가 형편에 맞게 살면 일단 결혼하자. 6년이니까 여자도 얼마나 쫄리겠냐, 그지? 근데 상견례 진행할 때 부모님이 없었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이랑 둘이 나갔는데 상견례 될 처형이 왔는데 처형이 갑자기 연봉이랑 매달 얼마 버는지 모은 돈이랑 이것저것 물어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여자친구랑 서로 이게 다 깠던 거니까 사실대로 말했는데 처형이 월급이 좀 적긴 적네. 그 돈으로 집은 어떻게 구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서 이제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여자친구가 좀 서운했고, 모은 돈에 전세 대출 받아서 이제 시작할 거다. 요새 짬처리하게 대출 엄청 잘 나오잖아. 생애 한 번 이런 거, 그지? 그리고 요새 폭탄 돌리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가살이하면서 돈 더 모아서 나가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돈은 내가 여자친구보다 1.5배 정도 더 벌고, 모은 돈은 내가 1억을 먹고 여친이 2천인데, 내가 굳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걸 나쁘게 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결국에 이제 상견례 끊어낸 다음에 형이 마, 네 이 결혼 꼭 해야겠나?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이제 그 브라인드 반응은 야 본인 딸부터 신경 쓰지 왜 저러노? 라고 하니까 여친 부모님은 또 별말 없었대. 처형이 계속 이랬단 거야. 그러니까 처형이 대신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암묵적인 동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거 못하게 아가리 여물게 했어야지.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암묵적인 동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그 암묵적인 동조, 침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맞잖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튀어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옆에서 형편 안 들고 있는 여친은 그쪽도 그쪽 집안이랑 생각이 똑같은 거다. 생각을 잘해라. 내 스스로 임상 실험을 겪어봐서 안다. 편들기커녕 이제 맞장구를 쳤다. 안 그래도 서울에 3억 정도 되는 전세 찾기 너무 힘들다고 처가살이 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발시련이네 버려라. 아주대형 말 들어라. 제발 평생 불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그 처형 본인은 남편이 얼마 가져왔고 본인은 얼마 가져왔는지 나 같으면 물어봤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면접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박차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만약에 면전에 대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나는 이제 내 성격에 나도 좀 뭐라고 바로 했을 것 같긴 해. 현명한 자세는 아니지만, 뭐라 했는겨? 뭐라 했는겨?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했을 때, 처가살이 하면서 돈 아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처형이 쌉티인가, 대화방식이 기분이 너무 나빴을 것 같다라니까, 야, 그건 쌉티가 아니라 무개념이다, 나도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굳이 월급 적다고 소스라치게 놀리면서까지 말할 이유는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2천 모은 건 뭐냐, 처형이 왜 나서냐, 가중교육을 못 받았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내 친구도 비슷한 거 겪었잖아. 이 내 유튜브 오래 보신 분 알 거야. 내 친구도 미친 개가 그걸 겪었거든, 실제로 겪어가지고,
그때도 이게 한 1년 좀 반? 2년? 이렇게 뭐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날 잡고 그 여자친구 애비가 갑자기 보자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해버렸대. 그래서 맨 처음에 통보를 해갖고 갑자기 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뭔지? 그때부터 약간 뭔가 좀 쎄하긴 했는데 만나는데 맨 처음 막 술을 막 콸콸콸 막 따라주래. 먹으라고. 우리 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었거든. 술 먹고 이 사람의 바닥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먹었는데 안 취해 미치겠다. 제가 이게, 저도 한 번씩 혼술을 하잖아. 혼술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거야. 오병이어 어반이라고 해가지고, 오병이어는 뭐냐면, 소주 5병 깐다고 혼자서. 근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유튜브에 많이 언급된 애들 있잖아. 뭐, 황가장이라던가, 미친개라던가, 뭐, 덩보라던가 있는데, 걔들 중에 나보다 술을 못 마신 애가 한 마리가 없거든. 그냥 먹다가 이제, 이게 진짜 안 되니까, 애비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저런 식으로 호구조사를 막 한 거야. 그래서 뭐, 자넨 그래서 연봉이 얼만가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미친개가 돈 잘 벌었거든. 술 딱 먹고, 1억요. 그래서 맨 처음엔 얘기가 이까지 올랐대. 그때도 기분 나빴고, 1억요. 그래서, 아저씨는 얼마 버는데요? 이게 이까지 올라왔는데, 미친개가 안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거 끝나고 나서 미친개가 다음날에 바로 헤어졌거든, 근데 미친개도 똑같은 얘기한 게 여기처럼 왜 그랬냐면, 자기는 아저씨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딸내미 아빠는. 근데, 거기서 가장 자기가 열받았던 건 뭐냐면 옆에서 가만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그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꼴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많이 이게 착각하는 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뭐 이게 그 갑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싸움 같은 느낌도 있거든. 한편으로는 네가 야 제가 널 정말로 사랑했으면 그런 굴욕을 버틸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병신 같은 아저씨들도 진짜 많은데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저게 하나의 진짜 기선제압 같은 거야. 저기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 간보고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어택하고 선 긋고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결혼해서 똑같이 그럽니다. 저 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 친구 중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처가 갑질에 시달리고 사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있고 그리고 미친 개처럼 이렇게 파트너가 그냥 바로 퍽 하고 날리고 결혼 못하고 나처럼 혼자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 옛날에 물어봤거든. 그래서 야 니 그때 그 앱이 있다 이거 그 딸내미 한 10년 전이거든. 응 알지.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여자애 결혼했다나 그러니까 아니 못했더라. 그래고 아이고 그 아저씨는 후회하겠네. 우리 미친개한테 그 능력 주고 했던 거 후회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얘씨 웃고 말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때 남자들도 이건 안 참았는데 지금 애들은 그걸 참냐 바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요새들도 참을 것 같아. 안 참습니다. 바로 아저씨 이거 네 아이씨 딸내미랑 헤어지고 아이씨 딸내미 있잖아 평생 이제 혼자 산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바지가랑이 잡지 마세요 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딸내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정확히 말하면 딸내미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지 사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해도라도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러면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여자가 맞대를 해주잖아. 그러면 남자는 그거 보고 가. 얘들이 이렇게 말해도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이제 그 막 진짜 CM이들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그때도 엄마 씨 왜 그러냐고 진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랑 사냐고 씨. 그렇게 관식이처럼 폭삭 사갔다가 관식이처럼 이제 딱 애송이 손 딱 잡고 나오는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순간에 근데 이게 확실한 게 갑질 다 같이 모아서 공부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제압할 수 있어도 가족들이 모아갖고 처월드가 모아갖고 공부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진짜 한국은 미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야 저런 애들 있잖아. 도망쳐 알았지? 진짜 도망쳐라. 절대로 끝이 아니다 저게. 내가 살면서 겪어서 보니까 저런 집안 있잖아. 나중에 더하면 더해지지 덜해지진 절대로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그널이 보인다. 바로 런각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